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천재교육 티슬파고요.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는 천재교육 티슬파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건설기술의 발달 과정인데요. 인간의 역사를 간직한 건설기술을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의 발달. 두 번째,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발달. 세 번째, 건설기술의 발달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32페이지입니다. 5대부터 알아보면요. 돌, 벽돌, 화살재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도로 상하수도를 갖춘 실용적인 도시를 건설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수도교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야 콘크리트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옛날에 콘크리트 건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건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돌, 벽돌, 화산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만들어 길을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로마 수도교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수도교라는 것은 멀리 저수지에 있는 물을 도시에 끌어오기 위해서 건설된 그런 다리를 말합니다. 그 밑에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지닌 대형 구조물을 건설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콜로세움, 파르테논 신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검투사들에게 칼싸움을 시키거나 또는 여러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대중들에게 여러 볼거리를 보여줌으로써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던 시설이 바로 콜로세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테네 신을 모시기 위한 그런 신전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이 종교적인 건축물의 대표적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세는 기독교 영향으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유행을 했는데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도명 천장과 아치 모양의 문, 창문, 그리고 굵고 두꺼운 기둥과 벽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방금 얘기했듯이 도명 천장, 그리고 아치 모양의 문, 창문, 굵고 두꺼운 기둥과 벽이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습이 둥근 그런 모습을 갖추었다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고딕 양식은 둥근 것과는 거리가 먼 뾰족하고 높은 첨탑 그리고 높고 긴 창문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게 대조되는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동시대에 이런 두 양식이 서로 유행을 했다는 것이죠. 고딕 양식은 쾰른 대성당이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는 철, 유리, 시멘트와 같은 건설 재료가 등장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 건설 공법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같이 사용한 구조인데요. 철근을 세우고 건설 구조물 모양의 틀인 거푸집으로 감싼 후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건설 구조물의 뼈대가 되는 구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철근을 먼저 세우고 다음에 살이 되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붙여서 만든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골 구조인데요. 골은 바로 뼈골이란 뜻이죠. 철로 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철근보다 두껍고 강한 철 강제로 건설 구조물의 뼈대를 만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펠탑이 되겠죠.
철근보다 철골이 훨씬 크고 두껍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튼튼한 튼튼하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때 철골 구조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첨단 설비를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텔리전트, 똑똑한 빌딩이란 뜻이죠. 정보통신기술이 건설기술과 융합되면서 전보다는 훨씬 진화된 그런 건설기술을 선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축물인데요. 부르즈 할리파뿐 아니라 현대에 지어지고 있는 빌딩은 대부분 인텔리전트 빌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안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사무 업무를 볼 때 정보통신 기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의 건설 기술은 건설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서로 융합된 형태로 진화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고강도 유리,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신소재 건설 재료와 건설 장비가 등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옛날보다 현재의 그 건설 기술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많이 진화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재료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고강도 유리입니다. 그냥 유리는 이제 깨지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태풍이 와도 또는 어떤 충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유리가 발명되어서 현재 건설 기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말 그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오래되면 그만큼 사람도 노화되듯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노화돼서 언젠가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요.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집을 짓는다면 훨씬 건물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한 지진이 와서 어떤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더 기존의 건물보다는 그 흔들림에 지진의 충격에 보다 잘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도 사용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타워 크레인인데요. 주변의 아파트 현장을 보게 되면은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여러 건설 자재를 이렇게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타워 크레인이 없어서 사람이 직접 건설 재료를 날라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훨씬 인력을 덜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높고 튼튼한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흙이 쌓여 있어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석고람인데요. 역시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건축물이죠.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인공 석굴인데 여러 개의 돌을 짜맞추어 원형 주실의 반구형 천장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도명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다음에 오른쪽에 부석사 무량수전인데요.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목조 건물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불에 타거나 썩어서 이제 현재는 볼 수 없는 건축물도 많이 있는데, 근데 부석사 무량수전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현재 가장 오래된 목재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수궁 석조전인데요. 덕수궁 석조전은 우리나라 전통 건물이 아니라 근대식 석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유럽 궁전 건축 양식을 따른 것인데요.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이 더 발전된 것을 알고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수원화성이 있는데요.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만든 성인데 축성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화성 성역괴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 이 책을 보면 수원화성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원화성은 또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된 바가 있죠.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인텔리전트 빌딩을 소개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하겠죠.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이 등장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설하는 달 거주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달도 우리가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고자 인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재료를 달까지 운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달의 거주지를 만들고자 지금 나사에서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어지는 콘크리트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는 유연함이 거의 없습니다. 고무나 스프링처럼 유연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단단해서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충격에는 되려 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연한 것이 그 충격에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굳혀진 이런 콘크리트가 유연성이 없다면 지진에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휘어지는 콘크리트를 만든다면 우리나라도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지진이 경주나 포항에서 또 일어난 바가 있어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콘크리트를 갖고 집을 짓는다면 훨씬 지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설하는 집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집을 짓는다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3D 프린터를 이용해 집을 짓는다면 훨씬 우리가 편하고 정교하게 집을 짓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스로 균열을 회복하는 콘크리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다쳐서 피가 났을 경우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죠. 그렇지만 콘크리트는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균열이 되면 그대로 계속 균열이 진행되어서 언젠가는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서 만약에 균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람처럼 스스로 그 균열을 회복하는 그런 콘크리트가 발명돼서 우리가 건축 현장에 사용이 된다면 우리가 집을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건설 기술의 시대는 철, 유리, 시멘트와 같은 건설 재료가 등장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 건설 공법이 개발되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근대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세시대 건설 기술의 특징은 도명 천장과 아치 모양의 문과 창문, 굵고 두꺼운 기둥과 벽이 특징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